최영호 베트남 이야기 36번째로 돌아가신 부모님 추모 행사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자 10회훈 잘 알고 계시죠? 이 분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몇 차례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추자 10회훈 첫 번째에 나오는 내용이 불효 부모 사후회, 즉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는 내용인데,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35회 호남 의병의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생각 또는 그리움이 더욱 애틋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오신 분들이 먼저 가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섭리라고 할 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 해야겠지만은 먼저 가신 부모님에 대한 추모의 심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해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1984년, 어머님이 1998년에 앞서 가셨기 때문에 두 분의 제사를 형님 댁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 자매가 3남 4女로 7남매 중 제가 네 번째입니다. 남자 3형제 중에서도 중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를 포함한 형제 자매들이 형님 부부를 부모님과 같은 분으로 모시고 삽니다. 1916년에 출생하신 아버님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6년이 되면서 형님은 100주년을 기해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해 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경우 연례적인 제사를 확대해 살아 계실 때 관계했던 분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거나 또는 묘역을 정비하는 등의 방식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형제들은 좀 더 색다른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형님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교육자시고, 저 역시 전쟁과 평화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이만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학술회의 방식으로 행사를 갖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형제들 간에 의논했던 방식을 집에 와서 와이프에게 얘기했더니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 방식은 뭔가 그럴듯한 분들이 하는 거 아니냐? 당신 아버지가 큰 학자였나? 아니면 내놓을 만한 대정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면 남들이 웃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맞는 것이죠. 평생 동안 시골에서 농사 짓고 민초의 삶을 살아오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학술회의를 연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할 수도 있겠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학술회의 방식을 꼭 어떤 학문적인 업적이나 정치적 실적이 있는 분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자랑스러운 세계 인류 문화유산인 것은 맞지만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왕조와 왕가에 국한되면서 민초 삶에 대한 부분이 빠진 아쉬움이 있다는 차원에서 방법사의 문제일 뿐, 이름 없는 민초는 민초의 방식대로 한다면 무엇이라도 가능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로는 형님을 모시고 있었고 또 동생을 설득해야 하기에 중간의 입장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선조를 추모하는 행사는 격의 문제라기보다는 후손들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즉 후손이 재물을 많이 가졌다면 장학회를 설립한다든지 등등으로 재물을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고, 예능이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후손이 있다면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후담 최영철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서거 32주년 기념 학술 강연회,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2016년 3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 있는 4.19 혁명기념관 대강당에서 갖기로 협조했습니다. 강당의 적정 수용 인원이 120명 정도였는데 행사 당일 150명 정도가 학술회의장을 찾아주셔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행사는 허정성 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 부수의 판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최춘동 남광주농협 부지점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김영용 호남 4.19 혁명단체 연합회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영용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간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후담 최영철 선생의 탄생을 기념하고 서거를 추모하는 학술광연회를 광주 4.19 혁명기념관에서 갖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수 역사가 아닌 소수 역사로 만들어버리는 과오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만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왕조실록이 있기까지 이름 없는 조선 백성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되려면 왕조실록과 함께 백성들에 대한 실록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지난 역사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19 혁명의 정신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이런 학술 강연이나 학술 회의는 큰 정치가나 대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후담 최영철 선생 학술 강연을 통해 우리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후담 최영철 선생의 장자이신 최기동 전 장흥실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남 지역은 역사적으로 호국 의병의 고향입니다. 후담 최영철 선생의 중조께서도 의병장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호남의 의병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최초의 항쟁 3.15 의거가 광주 금남로에서 시작되었고, 그 3.15 의거가 김주열 열사의 마산 의거, 고려대학교 방공청년단의 6월 사태로 이어지면서 4.19 혁명으로 발현되었던 것입니다. 김영룡 회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서 고재유 전 광주시장의 격려사와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의 축사를 마친 후 김정인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전 교장의 사회로 강연 및 주제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기조 강연은 제가 대한민국 역사,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는 형님인 최기동 전 장흥실고 교장이 통일 대비 역사의 교훈을 주제로 했으며, 시정토론은 한관수 당시 조선대학교 교수와 이재평 당시 극동대학교 교수가 맡아주었습니다. 강연 중간에 후담 최영철 선생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연과 발표, 시정토론을 마친 후 플로어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학술회의 중 특이한 현상으로 통상의 경우는 학술회의 중간 휴식 시간에 많은 분들이 먼저 자리를 비우는 것이었는데, 그때의 학술회의는 최초 참석자 150명 거의 대부분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녁 만찬까지 참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찬 인원을 100명으로 예상해 예약했는데 갑자기 50명이 추가되어 긴급하게 인접식당까지 확대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식사 비용도 예상보다는 1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기분 좋은 지출이었습니다. 학술회의 비용은 삼형제가 각각 300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3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매번 있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행사를 마련해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고, 나름의 방식으로 부모님 추모 행사를 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 뿌듯한 행사였습니다. 그 후 유사한 방식의 추모 행사를 문의해온 분들이 많아서 조언해드리고 도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략 1천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계획하신다면 언제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 행사는 남은 이들의 마음을 달래는 행사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추모 행사건, 축하 행사건 간에 과거의 관행보다는 각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 형제, 남매, 가족이 경험했던 추모 행사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1940년대 초기부터 등장한 베트남 북부 지역 해방구와 김일성이 도발한 1968년 10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태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